가보자. 70번. 좀 빨리 풀게요 이제. 정수구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중에 작은 수를 알파, 큰 수를 베타로 하자. 저기에서 fx 최소값을 캐라 하자. 좀 어렵죠? 조금 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인 실수 c가 존재한다? 뭔 말이야?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 아니야.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a는 0보다 커요. 이 얘기네. 나 fa는 5다. 대입해봐. 2a 플러스 ab 마이너스 b가 5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어거지로 인수분해 하셔야 돼. 얘네들을 a로 묶어. b 플러스 2지. 다음 뒤에도 b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b잖아. 여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그럼 원래 없던 뭘 썼어 지금? 마이너스 1을 우변에도 더해요. 이렇게. 그러면 a-1 곱하기 b 플러스 2가 3이요.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a가 양수라면 그럼 이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a-1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 3밖에 없죠. 그럼 그때 얘는 3일이어야겠죠. 그럼 a가 2일 때 b는 1, a가 4일 때 b는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2, 1부터 써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다음 4 마이너스 1도 써보면 fx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둘 다 조건 가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때 a, b 값 중 알파, 베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지 얘는. 그러니까 x가 이제 1 이상 2 이하가 되는 것이고 이 친구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가 된대요. 이때 최소값을 k라고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거 뭔 말이에요 얘들아? fc가 뭐야? 꼭지점의 y좌표 아니니? 너랑 최소값이 다르더라 이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범위 안에 축이 들어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지. 이 축이 몇이야? 일. 살인충동 들어오죠? 안 돼요 이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안 들어와요? 예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최소값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축이 여기니까 좀 범위가 여기잖아. 그럼 최소값 어디서 가죠? 맨 왼쪽에서 갖겠다. 즉 1을 대입하면 1이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이런 얘기지.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더하면 답은 4번입니다. 와 존내 쉽다. 어려워 보이는 거야. 어렵죠? 72번. 너의 최대값은 최대값 하면 뭐라고? 이차함수라고. 이차함수. 이 친구 이차함수로 최대한 나타내. 어떻게 나타낼래? 스킬이야 스킬. 그 단어요.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싫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분모로 분자를 나눠버리면 돼요. 이렇게 얘가 1이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빼버리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어려워. 뭐냐면 얘를 역수 쳐요. 역수. 표정. 역수를 쳐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2도 그냥 놔두고 올게. 그냥 앞에 2 곱하기라고 해. 그냥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 친구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래? 응? 응? x 곱해? 아, 다시 x를 곱해? 다시 곱해. 대단한데. 자, 이게 다 어려워? 이렇게 가. 이게 공통수학 2에 가면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은 좀 어렵죠. 이 값이 최대값을 갖고 싶다며. 그럼 너를 y라고 잡아요.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죠. y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y가 최대값을 갖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y를 상수 취급해. 여기로 넘겨. y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이렇게. 됐니? 자, y가 1이 될 수 있니 없니?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 근데 언제? 얘가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이 같다는 거지. 그럼 x가 몇인 거야? 0인 거지. x가 0이면. x 0. 이면 y 1이다 이거 아니니? 괜찮네. 다음. 그게 아니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돼. 근데 이 x가 실수 아니니? 그럼 뭐 써볼 수 있어? 판별식을 써볼 수가 있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얘기가 돼요. 이거 그냥 전개해도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 이렇게 되지 않니? 맞니? 그러니까 합창공식이 가능하죠. 더하면 3y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 마이너스 한번 곱해요. 어렵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1 이상 3이야. 이렇게 돼요. 어렵죠? 답이 아니야 또? 아니지? 답이지? 어렵죠. 이거 말고도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푸세요. 시험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사고력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종국이 못해요? 할 수 있어?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 하면 얘가 몇 차식? 몇 차식? 2차식이 되겠지? 그럼 A, B가 지금 얘 위에 점이라며. 그럼 여기에 이제 B랑 A를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B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A에 대한 2차식이 되지. 그럼 최대 최소 구하고 싶어. 첫 번째. 제한된 범위 존재해요? 해요. 어떻게? 너가 A에서 C까지 움직인다며. 이렇게. 그럼 A 값은 너부터 너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2 이상 10이하라는 제한된 범위가 붙어요. 그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넘어갑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83.
길이가 10cm인 막대 26개를 빈틈없이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하고. 아 뭐야? 직사각형 만들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반으로 나눠?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여기 들어가는 막대 개수와 여기 들어가는 막대 개수를 더하니까 몇 개야? 13개다 이거 아니니?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걸 x개라고 여기를 들어가는 y개라고 해봐. 그럼 x 플러스 y는 몇이야? 13이지? 이때 이 길이는 몇 나오니? 10x 이 길이는 10y지. 그럼 넓이가 뭐가 돼? 100y가 되니? 100xy? 이렇게? 10x 곱하기 10y. 그럼 얘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xy가 최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xy가 뭔데? 하는 순간 2차식 만들어야지. x 곱하기 13-x 이렇게 되죠. 제한된 범위 x는 0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자연수. 그렇지. 자연수자. 근데 이 친구가 위로 볼록하지? 그럼 무조건 축이야. 축 아니야. 축. 그치? 근데 지금 축이 몇이야 얘들아. 봐봐. 2분의 13 아니니? 그러니까 축이 자연수가 아니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3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대입해 달라는 거지. 그럼 x에 몇? 6 아니면 7을 대입해 달라는 거죠. 넓이 구하래. 그러면 얘가 6이면 얘가 7이 되는 거. 얘가 몇이야? 42 해서 4200 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는 거죠. 맛있다.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변형이에요. 신사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마트 밴드를 생산하는 어떤 회사에서는 판매 가격 X, 판매 수익 Y. 뭔지 알지?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런 거 아세요? 내가 이 얘기 했나? 이게 현실 세계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이차함수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어. p 값이 몇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이제 상수라고 불러. 예를 들면 있잖아. 토끼가 있잖아. 어느 초원 딱 경계를 딱 잡고 초원 안에 토끼가 몇 마리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토끼가 몇 마리씩 매 년마다 몇 마리씩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 처음에 초기 생물이 요만큼이었잖아. 그럼 여기 대입해봐. 그럼 얘지. 자, y는 x를 끌고 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시 대입해. 여기면 그 다음에 여기가 돼. 여기 만약 2020년이야? 그럼 2021년에 요만큼의 토끼가 살아.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잖아? 그럼 이게 2022년임. 근데 엄청 많아졌지. 그러고 나서 다시 넣잖아? 그럼 좀 줄어들음. 그럼 다시 넣잖아? 조금 많아져. 다시 넣잖아? 그럼 조금 없어짐. 근데 이 p 값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누우면 누울수록 약간 여기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어느 순간부터 막 오밀조밀 어떤 값에 막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가 거기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2차 함수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무튼 간에. 얘 봐봐. 마이너스 20x, x 마이너스 6.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대충 그래요. 대충. 판매 가격을 2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로 했을 때 x가 2만 이상 5만 이하. 판매 수익의 최대값, 최소값. 뭐야? 누구야? 종건이야?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이상하지? 근데 10,000원이지? 10,000원이네? 2 이상 5 이하인 거지? 그렇군요. 그럼 축이 어디야?
3이야? 맞아? 이거 축 구하는 방법 모르겠다. 손 들어봐. 다 할 수 있지? 모르겠어? 네. 방금 손 들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알겠어? 이거. 네! 아니 봐봐. 얘가 0이고 여기 6이잖아. 네. 축이 몇이야? 3. 뭐야 안 해? 아, 뭐야? 왜 안 우? 3 대입해봐. 180 맞아? 이게 최 대값이야. 3에서 먼 거 누구야? 5죠? 5 대입하면 100이죠. 그럼 4번이죠. 잘 나오네. 너무 잘 나와. 그럼 90. 딱 봐도 잘 나오게 생겼네. 원가, 여러분 중학생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원가 막 이익 이런 거 있잖아. 또 이렇게 코를 풀어대는 거야? 원가가 3,000원인 물건 한 개의 정가를 5,000원으로 잡았어. 그럼 이익이 얼마야? 하나 팔면 이익이 얼마야? 2,000원이지. 이 물건의 정가를 한 개당 100원씩 내리겠대. 그럼 이익이 얼마가 됐어? 1,900원이 됐어. 그러면 판매량이 3개씩 증가한대. 그러면 정가를 한 개당 100x원 내렸어. 그럼 판매량은 3x개 증가하겠지. 100원만큼 x번 내리면 3개씩 x번 오른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정가를 이만큼 내렸잖아. 그럼 5,000 마이너스 100x원에 팔겠다는 거지. 그럼 몇 개 팔리는 거야? 30 플러스 3x 요만큼이 팔린다는 거 아니야. 이해갔니?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수익이 아니지. 최대 이익을 얻고 싶다잖아. 그럼 여기는 5,000을 쓸 게 아니라 2,000을 써야 되는 거지. 그죠? 원래 이익 2,000원에서 100원씩 빼가야 되는 거예요. 5,000원 썼어요, 종건? 그래서 틀린 거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물건의 정가래잖아. 얘들아 지금 최대 이익이 궁금해? 안 궁금해. x가 몇일 때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x가 몇인지만 구하면 돼. 얘 0으로 되는 거. x 몇이야? 20. 너는 마이너스 10. 평균은 5죠. 5. 그러면 500원 내렸다 이거 아니니?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최대와 최대값을 꼭 구분해 주세요. 다음. 어느 전통시장에서 뭔 전통시장이야. 전통시장은 상품 판매량은 판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 시장에서 상품 A의 한 개의 가격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쿠팡 알죠? 쿠팡 가격이 실제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 검색을 하고 막 구매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가격이 자동으로 AI가 자동으로 올려요. 그래서 만약에 막 잘 안 팔리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알아서 AI가 자동으로 가격을 내려요. 이익은 쿠팡이 보는 거 아니에요? 어? 이익은 쿠팡이 보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 말고 판매자. 아니지 그거만큼 또 주겠지. 퍼센테이지로 먹겠죠 당연히. 수수료라고 하죠. 수수료. 너 대기업 싫어해? 어? 대기업 혐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전통시장에서 상품 판매량을 P1일 때 N개 팔린다. 한 개 가격을 2%, 2x% 내린대. 그럼 몇만큼 내린 거야? 100분의 2x만큼 내린 거지. 그럼 얼마가 됐어? 1 마이너스 너 곱하기 P1이 된 거니? 이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P1에서 P에 100분의 2x만큼을 내렸으니까 P로 묶어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다음. 하루 판매량이 5x% 늘어난대. 그러면 n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x. 까릿? 뭐야? 그럼 2x% 내렸을 때 하루 동안의 판매 금액을 fx1이라고 할 때 최대가 되도록 한 x만 구해달래지. x만 구해달래. 잘 봐. 그럼 얘는 값에 관련한 거지 최대에 관련한 건 아니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사실 얘는 fx다 써놓고 이제 표준화 해야 되잖아. 뭐하러 하냐고. 너 0이 되는 x값이 몇이야? 50이니? 너 x값 몇이야? 마이너스 20이니? 둘이 더하면 몇이야? 32로 나누면 15. 그게 평균 아니니? 2번이죠. 오케이. 구하고자 하는 것만 구하고 끝내세요. 민욱이 센 반 온다던데? 민욱이 센 반으로 온다던데? 민욱인 배신자 아니라 했지?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 서로 다른 점이겠어. 얘들아, 아니 그 생각해봐. 왜 이렇게 줬을까? 여기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페이스 아닐까? 이렇게 만나지 않다가 접했다가 만나는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0, 1, 2가 들어있지 않을까? 더하면 몇이야? 3이지. 그럼 얘들아 0, 1, 2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하나의 값은 0 아니면 2 아니니? 이거 2번 아닐까? 답 아니야? 답 확인해봐. 에이씨. 보통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찍을 때 이렇게 찍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3 아니면 5를 찍는 게 맞아요. 똑똑하군 이화여고. 나를 걸러내다니. 자, fx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쓰래요. b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 뭔가 잘못됨을 느껴 혹시? 3차 나오지? 아, 좀 별로임, 그지?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렇대? 뭐 그렇대? 다음 조건 나. 너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다. 아, 마이너스 외웠니? 마이너스 2 a분의 b 맞아? 안 외웠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맞는 값지. 네. b는 4a와 같죠. 그렇대요. 대입해볼까? 여기에 b 자리에 4a 대입해보자. 16a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그럼 a가 하나 사라지죠. 약분이 가능하잖아. 아, 그러니까 2차, 1차 이렇게 떨어질 수 있네. a 양순이 음순이. 얘들아 잘 봐. x축과 교점이 두 개지. 조건 다 봐봐. 중근을 갖는 게 어디야? 꼭지점의 y좌표가 어디야? 9다 이거 아니야? 위로 블록이지. 그래야 여기서 중점을 갖든 말든 하지. 중근 이렇게. 중근 이해했어? 따라서 a는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양변에 4a로 나누면 부등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4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0보다 작다. 마이너스 a제곱 인가요 그냥? 아, 쓰레기네. 0보다 작다. 이걸 왜 준 거야? 아니 씨 장난하나 씨. 너무 당연한 걸 줘버렸네. 화난 거 아님. 16a 제곱 마이너스 4a. 아, 이렇게 당연한 걸 준다고? 쓰레기인데? 똑똑한 게 아니라 4a 나누면 야 너무 별로다. 조건 가는 과조건이네? 당연한 걸 준 거잖아. 준 게 어디야? 준 게 어디야? 그러면 fx 써볼까?
ax 제곱 플러스 다 a로 쓸게요. 4a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 그럼 얘랑 9 때려가지고 중근이다. 이걸 판별식을 쓰라고? 그래, 한번 써줄게.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쓸게. 이해되지? 판별식 씁니다. 절반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9는요 a 나눠요. 4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는 0이다. 그럼 a 제곱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9가 되네요. a 음수였죠? a는 마이너스 3이군요. 그 다음 할 수 있겠죠? 해드릴게요. fx는 요거 다시 없애요. 요거 요게 fx였잖아. 마이너스 3 대입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그럼 너랑 2x 플러스 k를 연립하면 되겠지? 맞니? 연립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니?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거 마이너스 2,9야. 뭐 쓸까, 쌤이? 뭐 쓸까, 쌤이? EAT 쓸 거야. 2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3 t. 너가 2인 거. t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분의 7이 있어서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예. 자, 그러면 t 값이 몇이었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나? at 제곱은 몇이야?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 3분의 1 빼면 3분의 26 이렇게 나와요. 기울기가 2고요. 그럼 얘가 2 위의 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3분의 26에서 2x를 빼버려. 그럼 3분의 14를 더해주면 되겠네. 얘가 k인 거야. 3분의 뭐요? 40이야? 얘가 경계인 거지. 얘가 접하는 상황의 k다 이거야. 그러면 k가 3분의 40보다 낮아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커지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대충 몇이지? 13.xx야? 여기 사이에 숨겨놓은 거죠. 답 1번인가요? 00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을 못 나가는데 뭐 어때? 좀 나갈 수 있겠다.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x-2 x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래프 그리는 법. 여기가 마이너스 2. 절대값 때리면 그래프 어떻게 되죠? 말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예요. 다음 이 친구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래. 간다. 몇 개에서 만나? 안 만나. 여기 몇 개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얘들아. 얘가 만약에 쌤 그래프 이 친구가 얼마나 가파른지는 믿으면 안 되잖아. 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왔으면 이건 2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줄 아셔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여기 축 몇이야? 2분의 1인가요? 맞니?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이렇게 가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최고차항 계수 몇이죠?
조심해. 뒤집어진 거야.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그래프잖아. 2at 간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몇이에요? 3이죠. 자, 봐봐. 그럼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하면 얘 접하는 건 3이고 얘 접하는 건 마3이라는 거야. 이해가? 그만큼 가파르게 착 찍었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쫙 갖다 대면 너는 이렇게 착 와가지고 이런 교점이 하나가 맞아.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왔다는 뜻이라는 거야. 중요해, 얘들아. 이걸로 페이크가 많이 나와. 따라서 딱 K 값이 딱 얘를 지나도록 결정됐어. 그럼 난 교점이 몇 개? 하나더라 이거야. 이해했지? 자, 그럼 이것까지 이해하려나? 여기가 3이라며. 그럼 여기 접선 몇일까? 당연히 마이너스 3 아니겠니? 이렇게 대칭 형태를 이룰 거 아니니?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어. 교점 몇 개야? 2개죠? 그럼 처음으로 바뀌는 데가 또 언제야? 여길 지날 때겠지. 교점 몇 개? 3개. 너보다 커지는 순간 4개.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이런 얘기지. 그러면 또 간다? 또 접할 때니까 EAT 쓸 수 있는 거잖아. 2 곱하기 T가 몇이야?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 그럼 너가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 T가 몇이니? 2분의 1이지. 여기서 2분의 1만큼 가면 여기 몇이야? 1이더라 이거네. 축에서 2분의 1만큼 가면 1이더라. 그럼 여기 1, 몇이지? 1 대입해봐. 2인가요? 그럼 대입하면 K는 1이네요. 그렇죠? 이때가 K가 1이에요. 다음 여기 지날 때는 2,0 대입하면 되는 거죠. K가 몇이죠? 2네요. 뭔가 이상하네요? 뭔가 잘못됐죠? 1, 2 넣으면 3이죠? 네. 그렇죠. 1, 2 넣으면 3이죠. 여기는 여기 딱 2일 때 어때? 교점 몇 개야? 3개지? 여기 제한 여기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접할 때 교점 몇 개야? 3개죠? 그래서 포함하면 안 되죠? 양쪽 포함하면 안 되는 이런 범위를 갖겠다 이거지. 답은 3번이네요. 자, 원래 이거 접할 때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너랑 너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은 0이다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이제. 96. 무슨 생각이 들어? fx를 하나로 보면 2차식. 그치? gx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f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러니까 fx의 범위를 구해서 여기로 가져와 달라 이런 거지. 이 문제는. 이 위에서 fx의 범위를 구해준 다음 거기에 대한 2차식으로 이 친구 최대치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할 수 있겠지? 다음 103. 하하 나와버렸구만. 자, 근해분리 갑니다. 오늘 백지 테스트는 근해분리만 써주시면 돼요. 근해분리만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문제 풀어드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릴게. 잘 들어봐.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대. 그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잘 봐.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봐. 이 친구 그래프 그릴 수 있니? K값 때문에 그리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K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버려.
근데 갈 때 그냥 너도 챙겨가라고 해서 이제 보따리 싸줘 같이. 이제 마이너스 1도 같이 넘겨버려 이렇게. 굳이 여기 가져올 필요 없잖아. 그럼 얘를 그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친구는 x에 대한 1차 이하의 함수거든요. 따라서 이 친구 그래프 모양이 뭐야? 직선이야, 직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k 곱하기 결국엔 이렇게 안 풀 건데 이것도 알아야 돼. 이거 기본풀이야. x 플러스 4분의 7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너라는 마이너스 4분의 7, 1을 지나는 직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해함? 근데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달래.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교점을 2개 갖도록 해야 되나 봐. 근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대? 마이너스 2가 있대.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면 지금 여기 아니니? 그럼 얘가 들어있어 달라는 건 이 친구를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한 요 정도를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요쯤에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7은 요쯤 있을 건데 너 컴마 1을 지나는 직선 잘 봐. 두 근 사이, 그러니까 두 교점의 x좌표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 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치면 이 친구를 두 교점 사이에 가두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좀 이상하지? 직선이야. 이런 식으로 잡아서 두 교점의 x좌표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게 잡아달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 너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떠올려. 그럼 걔보다 어떠면 돼? 기울기가? 더 작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2, 뭐식 4죠? 얘 이렇게 있다고 쳐봐. 좀 과장 좀 해볼게.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너를 지날 때보다 어떠면 돼?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서 이렇게 교점을 가져버리면 얘를 가져간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이게 기본이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싶거든? 근데 이 미정계수가 달려있는 친구들은 그래프 그리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너네들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 그래서 확실하게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인지 확인해. 여기선 뭐야? 마이너스 4분의 7, 1은 무조건 지난다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4k고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 사이에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래프에서.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기본적인 방법이라 했어.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있잖아. 쌤이 얘기했지. 2차 함수는 간단하게 생긴 함수예요. 간단하게 생겼다. 그래서 할 때마다 비슷한 식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할 거야. 그러니 그래프 그리는 시간을 좀 아끼는 방법, 즉 공식화를 해보자 이거야. 그 공식화가 바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야. 잘 들어봐. 어떠한 a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a는 0이면 안 되겠죠? 근데 전 이렇게 잡을 거예요. a는 0보다 크다라고 잡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니들이 이렇게 잡잖아요.
너는 2차 방정식 쓸 때 최고차 한계수 음수로 잡히면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쓰잖아. 그걸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fx라고 정의할 거거든요. 그럼 이 2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으로 고정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가볼게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예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어떠한 값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푸는가?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어떠한 값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거야. PQR 문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PQR은 이 문제에 나오는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3번에 해당하죠 지금.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거야.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도 아,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간다 하나씩. 자 일단 그냥 그대로 따라와. 두 근을 P와 대소 비교했죠.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은 알파 베타 즉 두 근이 무슨 수라는 뜻이죠? 실수란 뜻이에요. 허수는 대소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얘는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된다는 뜻이죠? 두 근이 실근이라고요.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됩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죠. 중근까지도 괜찮은 거야. 첫 번째 판별식입니다. 다음. 자, 이제 그러면 x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물론 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우리 P가 어디 있고 싶은 거예요? 알파보다도 왼쪽에 있고 싶은 거죠. 즉, 두 번째는 봐봐. 이걸 구분하는 거야. 알파, 베타 사이에 있냐 바깥에 있냐를 구분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P를 대입한 FP가 0보다 어때요? 커야 합니다. 이게 함수값이에요. 자, 근데 얘들아, 바깥에 있다는 뜻은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있니? 베타의 오른쪽도 있지 않니?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워딩이 어땠겠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아니니? 작다. 따라서 이 2번이지. 그래서 2번이 여기까지는 조건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 거야. 그럼 이 둘을 구분해 줄 게 누구냐? 마지막 단계다 이거야. 자, 결국엔 이런 얘기 아니니? P가 2차 함수보다 왼쪽에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지. 2번은 Q가 2차 함수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2차 함수의 좌우 움직임을 결정해 주는 친구가 누구지? 축이거든, 축. 그치? 따라서 누구와 비교하는 거야? 축과 비교하는 거야. 축과. x는 몇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따라서 p라는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으면 p보다 큰 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 축이 q보다 작으면 q가 여기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두 근이 q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 조건이 바로 축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우리 많이 보통 판함축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판함축. 다음 마지막이에요. 두 근 사이에 R이 있대. 첫 번째 대소 비교했죠. 근데 얘들아, 두 근
사이에 R이 있으려면 두 근은 달라야겠죠.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합니다. 아직 쓰지 마세요. 다음 이번엔 두 근 사이 R이면 여기 있다는 거 맞니? 요쪽에? 요 사이에? 그럼 여기서 함수값 어때? 0보다? 함수값 어때? 0보다? 작겠지. 다음 축은요? 이 R이란 친구가 축보다 왼쪽이고 오른쪽이고가 영향력이 없죠.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축이 없어요.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근데 함수값이 0보다 작으려면 이미 이 2차 함수가 담갔다 뺐다는 거 아니니? 이거 이해돼? 2차 함수가 만약 얘랑 접하잖아. 그럼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아도 안 되죠. 잘 봐. FR이 0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R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니? 이건 맞는 말인 거야. 음수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별식이 0보다 컸다는 뜻인 거야. 그럼 반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FR은 0보다 작니? 다시 얘기하면 담갔다 뗐으면 R이 이 사이에 있는 거니? 그건 모르는 거지. 굳이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너가 만약에 이러한 범위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이러한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얘에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 들어간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근해 분리에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니?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 건 누구야? 너만 만족하면 된다 이거야. 어차피 너네 둘을 합치면 얘가 되더라 이거지. 공통수학투 선행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분집합이니까 교집합하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 두 근 사이에 R이 있다는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해주시면 끝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잘 들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야. 여러분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기본 조건이 뭐였냐면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요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만 사용하시는 거야. 지금 제한된 범위가 없죠. 제한된 범위가 들어가는 순간 근해 분리는 무쓸모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외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야. 뭐 근해 분리를 못 쓰면 문제를 못 쓰는 지경에 이르러 버리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풀이는 첫 번째 기본이 뭐야? 5글자 그래프 해석이야. 근데 제한된 범위, x의 제한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좀 빠르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해 분리를 쓰려고 하면 그만큼 미천한 게 없는 거야.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 그 친구는 수학을. 그러지 말자. 알겠니? 그럼 이 문제 다시 봐봐. 자, 2차 방정식에 아까 보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좀 약간 구리구리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나요? 제한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럼 근해 분리 써도 된다 이거야. 근데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잖아? 그럼 여기에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거 이렇게 쓰면 돼요.
다 때리고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이다 이거야.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를 fx라고 정의해. 그 다음 f-2는 이렇게 써야 돼. 귀찮잖아. 미친 거 아니야? 일단 대입해요. 4 마이너스 8k 플러스 k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죠. 너가 0보다 어떻길 바래? 작길 바란다 이거. 따라서 k는 뭐보다 커? 3보다 커. 이렇게 문제가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워달라 이거야. 이해했어? 다음. 자, 활용도를 좀 이야기해 볼게. 잘 들어라. 자, 크게 두 가지 활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조건을 형성해야 하는가야. 쌤, 여기 서로 다른 나왔는데요? 아니 얘들아, 얘는 너무 당연한 거야. 3번은 애초에 서로 다른 두근인 거야. 쌤 지금 얘기하는 건 이 1, 2번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 바꾸면 돼?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p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그럼 만화생이 이런다고 이제. 뭐야, 그럼 두근이 같아도 되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네? 다음, 함수값은 fp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안 된다 했어. 잘 봐. 크거나 같다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기본적인 방법. 첫 번째 뭐야? 5글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 해석을 가는 거야. 두 번째 방법. 쌤이 문제 풀 때 다 설명할 거야.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 같아요. 크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그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크거나 같은 케이스로 나누는 거야. 크다는 원래 파함축으로 풀어버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근 중 한 근이 P가 되는 케이스를 따로 조사하는 거야. 그냥. 이해됐니? 그럼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야. 한 근이 P다. 그럼 여길 지나겠지.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는 성립하는 거야. 근데 P를 대입해 봤더니 성립해. 그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빼달라는 거지. 얘는 안 돼. 이런 거야. 이렇게 한 근이 P인 케이스를 따로 조사해줘서 등호를 넣을지 말지를 조사해달라는 거야. 이게 근해 분리를 이용한 활용이고,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은 그래프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근해 분리 쓰지 말고 그냥 그래프 해석해라 이거야. 난 다 알려줬어. 난 확신해 너네가 못 쓴다고. 다음 101번. 세 글자 뭐? 판, 함, 축. 판, 함, 축이야. 판별식, 함수값, 축이야.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요. 근해 분리 쓰고 싶죠? 뭐 확인합니까?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 확인해요. 있어요? 없네요. 그죠? 없어요. 그럼 이 친구 근해 분리 사용 가능하네. 판별식 4-5k 플러스 6. 두 근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돼요?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함 2를 대입해요. 4 플러스 8 플러스 5k 마이너스 6. 너가 바깥에 있고 싶죠?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고 바깥까지 밀어낸 거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있고 싶은 거죠? 그럼 축과 비교해야겠네. 축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얘보다 크죠? 그럼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더라. 그럼 K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몇이야 이거? 이렇게 더하면 6이니? 그럼 뭐보다 커?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변형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나왔어.
서로 다른 두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 등호를 빼주는 거지. 그럼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다음 두근이 모두 이보다 작거나 같도록이라고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간다. 그럼 첫 번째 뭐야? 방금 우리가 풀었던 풀이를 하는 거야. 이랬어? 그 다음 뭐 해? 얘랑 근이 하나가 2다 이거지. 그럼 2를 대입해 보는 거지. 2 대입해봐. 4 플러스 4 8 플러스 5k 마이너스 6. 그러면 우리 F2에서 썼던 그 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겠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얘가 0인 K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냥 얘를 넣어줘야 돼? 말아줘야 돼? 이걸 따져보자는 거야. 그러면 K가 몇이니? 마이너스 5분의 6이죠? 그럼 다른 한 근을 조사해주자 이거지. 마이너스 5분의 6을 대입해보자. 그럼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니? 그럼 근이 뭐야? 마이너스 6 또는 2니? 그럼 두 근이 2보다 작거나 같니? 맞네.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6까지 포함시켜줘.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이거 함부로 파남축의 함수값에 등호 넣으면 안 된다고요. 103. X범위가 어떻게 됐어? 제한됐지? 그럼 얘는 강제야. 뭐가? 5글자. 그래프 해석이 강제야 얘는. 가본다. 이걸 더 잘할 줄 알아야 돼. 실근을 갖고 싶대. 누군간 또 이걸 어떻게 풀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좆되는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 절대. 범위가 제한되면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미정계수가 괴롭히지? 그럼 이 친구들 어디로 보내버려? 우변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2mx 플러스 2m 이렇게 되죠. 근데 얘들아 이 친구 그래프 복잡해 보이지 좀. 그러니까 6 넣어도 그냥 가버려. 이렇게 가는 거야. 또는 1만 남겨도 괜찮겠죠. 여러분 자유예요. 1 남기면 이거 접하게 되니까요. 저는 그냥 놔둘게요. 전부 다 넘겨요.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요. 얘가 0, 얘가 2. 뭐 여기도 1, 마이너스 1이죠.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2m으로 묶으면 되겠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친구는 몇을 지나 무조건? 어딜 지나?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지나잖아. 어렵니? 어디 지나는지 어려워? 할 수 있지? 여기 어딘가에 이런 점이 있어서 기울기가 2m인 직선인 거야. 근데 x 뭐만 가져오래? 마이너스 2 이상만 가져오래.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요렇게만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럼 실근 같도록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직선과 이 이차 함수가 만나게 해달라 이거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밑에 경계 누구야? 접할 때겠죠. 이해되니? 그 다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얘는 다 돼요. 근데 내려오면요? 안 되죠. 그러다가 얘를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되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이해 진짜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 친구들은 다 돼요, 실근이. 그리고 나서 얘보다 작아지면 안 되다가 딱 얘를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보다 큰 곳은 다시 되는 거지.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는 곳. 이렇게 하면 다 된다 또. 교점이 존재해버리잖아. 이해됐니?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잡았어? 절대값 m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꽤 가팔라 보이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를 조금 배제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여긴 2, 몇이니? 4니? 마이너스 2, 4죠. 그럼 잘 봐. 기울기가 몇이니?
기울기가 몇이야? 이게 몇 차이야? 1 차이잖아. 네. 이거 몇 차이야? 10 차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0이에요. 맞니? 근데 지금 이 친구 기울기 뭐야? 2m이거든. 그러니까 2m은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 20보다 작거나 같으니 여기도 체킹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럼 2m의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10 이하면 실근 가짐 이런 얘기야. 다음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것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간다.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이거 판별식은 0에다 때려야겠네. 그럼 여기로 다시 와요.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6이 0이다. 그럼 m 값 몇 개 나와? 2개 나올 거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그치? 그럼 더 큰 값을 가져와 달라는 거죠. 더 큰 값. 어렵지. 이렇게. 그럼 m은 마이너스 5 또는 1이죠. 그러니까 1을 가져와 달라는 거지. 그럼 2m은 마이너스 10 이하거나 굳이 이렇게 쓸까? 2m이 2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m은 1 이상 또는 마이너스 5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럼 1부터 10까지 10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0까지 6개. 답이 없네. 아, 합이야. 그럼 뭐야? 1, 2, 3, 4네. 1, 2, 3, 4 그치? 이렇게 더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1번이죠. 아, 그냥 틀려버렸네. 그걸 안 했어요, 제가. 얘들아, 얘를 바로 지날 수도 있는데 여기면 얘보다도 접하는 게 먼저죠. 이렇게. 아,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했어요, 제가. 저거 판별식 써볼게요.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5 또는 1인데 이 친구 기울기가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 4 해보니까 이 기울기가 10이죠. 즉 2m이 11, 마이너스 10이죠. 뭐야? 문제 없는데? 딱 여기 딱 얘일 때 접하면서 지난다는 거지. 이렇게 가지고 여기 딱 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붙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똑같은데. 그럼 m 값은 마이너스 5 이하이거나 1 이상이다. 이거 아니야? 가능한 게 마이너스 5, 마용, 마7, 마8, 마9, 마10. 근데 어차피 합이니까 얘는 어차피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1, 2, 3, 4다 이렇게 푼 건데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된 거 없는데? 아, 마이너스 2하고 4가 아니고 8. 아! 그러네. 아이씨. 그러네. 이걸 틀렸네. 그럼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4야? 이렇게? 이됨? 그럼 얘를 지랄 때가 m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거지. 아이, 네.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 아, 뒤졌다.
2 1 y1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죠? 여기를 지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을 지나죠. 우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서 긋는데 그러니까 이게 접할 때 m값이 아까 해보니까 마이너스 5랑 1이었잖아.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0이지 2m은 맞니? 근데 마이너스 2,8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랑 기울게 해보면 14잖아 그지? 14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마이너스 14 얘가 이렇게 오다가 처음에 먼저 접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더 작아지면 얘를 지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접해지는 순간부터 이미 실근을 가지면서 갔다는 거지. 맞지 않니? 이건 제가 맞죠. 이건 답이 틀렸어요. 이건 1번이 맞죠. 얘를 지나는 순간부터가 아니죠. 얘를 지나기 전부터 좀 과정에서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지나기 전부터 이미 접하는 순간부터 실근은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안 되세요? 근데 이걸 알려면 명백히 알려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아셔야 돼. 근데 이게 충분히 위에 있잖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3 아니니? 이렇게 9인가 혹시? 9야? 잠깐만 AT제곱 2AT 하면 2 곱하기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야? 한참 안 되네. 그러니까 접점이 교점 이 마이너스 2보다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답이 맞네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와서 여기부터 가능하다는 거네. 마이너스 7부터 가능해서 얘네 이렇게 없어지네.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맞군요. 복잡해라. 저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얘가 마이너스 2,8이야. 여기 어디? 자 여기에 마이너스 아우 씨 여기가 마이너스 2,8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몇이야? 아까 몇이었어? 마이너스 14였잖아. 그지? 근데 아까 m값이 마이너스 5일 때 접한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그러면 이 m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친구에 오기 전에 접하기부터 했다는 거잖아. 맞니? 근데 여기에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 얘였다면 그 전에 경계가 있었을 거고 얘였다면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5일 때 교점의 x좌표를 떠올려 보는 거야. m값이 마이너스 5야 이렇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뭐시기니?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니?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니?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4, 몇이 있어서 접하려면 여기서 접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더 낮아진 여기부터 가능함 이런 얘기인 거지.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서 답이 21이 되네요.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 제가 넣어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넘어갑니다. 105. 아니 금란이 너 말고 금란이 문제 많네 이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를 만족한데 이거 뭐야? 축이 몇이래? x는 n이래. 근데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너가 n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 fx의 꼭지점 좌표 n과 b에 대해서 표현하네요. 그럼 fx를 표준화합니다.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죠. 그럼 이걸 n에 대해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a, 일단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n이라며 뭐라고 쓸 수 있어? n,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틀렸네. 그지? x 좌표가 다르죠. 설마 내가 틀렸어? 아니지? 틀렸죠? 니은 뭔 말이니? 이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맞니?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럼 꼭지점이 위에 있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실근은 없어요 이 얘기죠. 교점이 없습니다 이 얘기야. 다음 디귿. x가 여기래요. 축이 어딘데요? n인데요. 그럼 축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친구 b 값이 관련이 없죠. 왜? 어차피 최대값도 최소값도 둘 다 뒤에 b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빼면 없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상관하지 말고 n 대입하면 마이너스 n제곱이 나와요. 이게 최소값입니다. 다음 n에서 먼 거 2분의 n이야 2n이야? 2n이죠. 2n. 그럼 여기다 2n 대입하면 n만큼 차이 나나요? 맞나요? 아니, 이거 보여야지 이게. 2n 넣으면 n제곱 되잖아. 맞니? 그럼 n제곱하면 몇이 돼? 0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원래 플러스 b 있는데 어차피 뺄 거니까 뺐어요. 좀 빼면 n제곱.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어우. 여러분 이차 함수가 지금 제가 넣어놓은 문제들이 그 다른 단원에서의 난이도보다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에서 봤던 문제들에서 어려웠던 정도 있잖아. 그거보다 2차 함수가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인 거예요. 어려움 6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어려운. 야 이제 해야지. fx는 a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뭐 q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요. gx는 b 곱하기 뭐 x 마이너스 2024의 제곱 뭐 플러스 뭐 쓸까 뭐 b 쓰자. 여기 c 쓰고 여기 d 써 이렇게. 근데 얘는 0에서 최 무슨 값을 가져? 솥값을 갖네. a는 0보다 커요. g는 여기서 최대값을 갖죠? 그럼 c는 0보다 작아요. 이런 얘기고요. 다음 f0은 정수다. 얘 말하는 거죠. b가 정수래요. 다음 2024 d죠. d-b가 6이래죠. 그럼 d 자리에 뭐 써도 돼?
b 플러스 6 이렇게 써도 되지. 여기까지가 조건 가나입니다. 다음 x에 대한 방정식 fx 플러스 p는 k 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너의 실근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해달라. 아, 이 문제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봐.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결국에는 fx의 꼭지점을 p만큼 올리겠다는 거지. 얘는 gx의 꼭지점을 p만큼 내리겠다는 거지. 잘 들어봐. 그래 놓고 y는 k와 교점 개수 세겠다는 거잖아. 이해해? 그럼 이걸 이해해야 돼, 얘들아. 이 새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x축 방향 움직임은 의미가 없다고. 위아래 움직임이 히트인 거지, 여기서는. 근데 너네 둘이 위아래 움직임이 얼만큼 있대? 6만큼 벌어져 있다 이거지. 이렇게 된 거지. 잘 봐. 애초에 f가 이렇게 있었어. 물론 g는 저기 있어. 보여? 2024콤마잖아. 저기 있다고 지금. 뭔 말인지 알지? 저기 있어. 근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야. 어차피 y는 뭐 세가지고 교점만 이야기할 건데. 이해했지? 그러니까 gx를 여기다 바로 그려도 되지. 이렇게 그냥 축을 고정시켜 버리자고. 똑같이. 그럼 여기가 여기랑 몇 차이 난다? 6 차이 난다 이거. 이해했구나. 그럼 당연히 이 교점과 이 교점은 같은 y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지금 실수피래거든. 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거든. 근데 fx랑 gx를 봐봐. 반대 방향이나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평행이동 해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 p가 0보다 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얘가 f고 얘가 g예요. 그럼 fx를 위로 올려달라는 거지. p가 0보다 크면. 그리고 gx는 그와 동시에 아래로 내려달라는 거지. 그럼 둘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지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둘이 안 만나기 시작할 거 아니니. 근데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게 되는 정수 K가 몇 개 있대? 하나 있더라 이거야. 어려워요.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봐봐. 여기가 y는 k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fx랑 교점이 몇 개야? 없지. gx랑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여기는 두 개의 실근의 개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긴 이 k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여긴 어때? 몇 개 몇 개야? 2개 2개지. 얘가 가능한 k라 이거지. 그런 정수 k가 하나 있어달라 이거야. 이해? 그 말은 이 k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범위 안에 실수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랬지. 둘 사이의 거리가 몇이랬어? 6. 그럼 나 그냥 마삼 3이라고 그냥 생각해 볼게. 그러면 너네 둘의 평균에 딱 x축을 그어낼 수 있지. 그럼 이런 거 아니니? 지금 너무 많은 정수가 있지. 봐봐. 가능한 정수가 뭐야? k? -2, -1, 0, 1, 2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달라 이거지. 좁혀주세요 이거야. 좁혀주세요. 그럼 좁혀줍니다. 그럼 일단 p가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정수가 몇 개니? -1, 0, 1, 3개지. 그러니까 지금 0만 남겨달라 이 얘기 아니니 결국에는. 그렇지? 그럼 p가 몇 가지 가야 돼? 2까지는 가달라 이거지. p가 2가 됐어. 간다. p가 2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 여기가 1이지.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서 잘 봐. 같아지는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게 어디야? k가 -1 초가 1 미만이 돼.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정수 k가 하나 있다 이거지. k는
몇만큼 같니? 이만큼 같지? P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에서 가능해진다 이거야. P가 2니까 정수 K가 하나 됐잖아. 0.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니? 쭉 가다가 계속 되지 않겠니? 계속 가능해. 그러다가 P가 3이 되는 순간 둘이 여기서 뭐 해버려? 접해버리지. 이게 가능하니 안 하니? 가능하지. 여기서 또 1, 1로 같아요. 그래서 3까지 괜찮아. 이해돼? 이해돼서? 그 다음 조금 더 멀어졌어. 3.5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멀어졌어. 그럼 얘 돼? 안 돼? 얘도 되지. 여기 0, 0으로 같은 거 아니야. 다른 데는 다 다른데. 근데 너가 4가 되는 순간은 문제가 생겨버려. 4가 되면 어떻게 돼? 둘이 멀어져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맞니? 그럼 같아지는 게 몇 개야? 아직 하나지. 맞니? 근데 얘보다 커져버리는 순간 어때? 마이너스 1, 0, 1에서 빵빵으로 똑같아 버려. 정수가 3개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4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다시 봐봐. 기출. 다시 봐야 돼. 여기가 가능하더라 이거야. 근데 P가 만약에 반대로 음수면 어때? 점점 이게 원래 모양 봐봐. 원래 모양에서 점점 이게 더 멀어지지. 그럼 같아지는 K는 많아지기만 많아지지. 한계가 될 수 없죠, 정수가. 그렇지? 따라서 답이 2번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푸는 팁을 하나 드릴게. 아니 결국에는 있잖아. 나 이 범위가 궁금하니? 아니야. 난 뭐가 궁금하니?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사이를 살피는 게 아니야. 봐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현명한 거야. 쭉 가다 처음으로 정수가 하나 되는 케이스가 여기 있었지. 그럼 바로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 얘네 둘이 이렇게 있어서 모이는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어? 그러면 마이너스 1, 0, 1이 이렇게 3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모이면서 딱 너가 얘가 되면 너네가 제거되면서 처음으로 1이 되는 순간이지 또. 하나가 되는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4가 최대값이네라는 걸 바로 구해야 돼. 여기서부터 키워가면서 언제까지 되는 거야 이거가 아니라 최소값을 구했으면 다시 맨 위로 얘보다 위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언제 되지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스킬이 그거죠. 이 X축 방향 움직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둘을 똑같이 축을 맞춰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P값은 작아지면 0보다 작아지면 이 문제는 재미가 없어져요. 그죠? 그냥 계속 루즈하게 계속 늘어나기만 해. 따라서 P는 양수라는 걸 눈치채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 둘 사이를 좁혀가면서 처음으로 정수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찾아요.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